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박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들 김도윤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31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었지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2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미정은 아들의 결혼 문제로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도윤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지요. 주말에도 종종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처리했어요. 미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사는 모습이 늘 걱정이었어요. 소라 씨라고 해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은 전화 통화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툰 아들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지요. 미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새삼 낯설면서도 기뻤어요. 어떤 분이시니?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세요. 성격도 차분하고 생각도 깊으시고요. 엄마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교사라는 말에 미정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같은 교직 출신이라니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았지요. 미정은 상견례 날짜를 잡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상견례 당일 미정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지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매만졌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룸이 고즈넉했지요. 미정과 남편 김재훈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재훈은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곧 올 거야. 재훈이 짧게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만지작거렸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지요. 윤소라였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쳤지요.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은 옅게 했어요. 그녀는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윤소라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정은 그녀의 손이 가지런히 앞으로 모아져 있는 걸 보며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소라의 부모도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절제된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미정이고요. 이쪽은 제 남편 김재훈입니다.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소라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가 정말 성실하다고 소라가 자주 이야기해요. 저희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으며 때때로 도윤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소라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맡고 있다고 했지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자신의 교직 생활 이야기를 꺼냈고 소라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지요. 저도 선생님처럼 오래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게 힘이 되거든요. 소라의 말에 미정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아들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았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양가 부모는
결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라의 아버지는 신중한 태도로 말했지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미정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자리를 파하며 밖으로 나왔을 때 미정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도윤은 수줍게 웃었어요. 미정은 아들의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봄날의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상견례를 마쳤을 뿐이었지요.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한우 갈비찜과 전복구이, 그리고 색색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나왔지요. 미정은 음식을 보며 식당 선택이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소라의 어머니가 밝게 말했어요. 미정은 미소로 화답하며 젓가락을 들었지요.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어요. 도윤과 소라의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요즘 IT 업계가 참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도윤 씨 같은 젊은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죠. 소라의 아버지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흐뭇했어요. 소라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요.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갈비찜을 먹던 중이었어요. 소라가 자신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내며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요. 소스 그릇을 찾는 듯 테이블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 씨,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소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고기에 소스 없으면 못 드시니까 얼른 좀 가져다 주세요.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은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지요. 소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분명 지시에 가까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바로 일어섰어요. 아, 네. 금방 가져올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한쪽에 놓인 소스 코너로 향했지요. 미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옆에 앉은 재훈도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지요. 소라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가 참 다정하네요. 소라도 저희 집에서 아빠한테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우리 아빠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요. 도윤 씨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감에게 저렇게 부탁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던 말투도 마음에 걸렸지요. 도윤이 소스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는 소라의 아버지 앞에 소스 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지요. 여기 있습니다. 소라의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요.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소라는 그의 팔을 가볍게 톡 치며 말했지요. 고마워요, 도윤 씨.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음식 맛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았지요. 재훈이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참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식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소라는 정말 배려심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요구하는데 익숙한 사람일까? 미정은 소라를 슬쩍 관찰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공손했고 웃는 얼굴도 밝았어요. 하지만 도윤을 대하는 태도에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요. 마치 이미 자신의 사람처럼 대하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디저트가 나왔어요. 수정과와 식혜, 그리고 약과가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지요. 소라가 약과를 하나 집어들며 말했어요. 도윤 씨, 이거 달아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 드세요. 그녀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약과를 집어 도윤의 접시에 놓았어요. 도윤은 웃으며 받아들였지요. 고마워. 미정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쩐지 소라가 도윤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식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부드러웠지요. 소라의 어머니가 도윤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물었고 도윤은 성실하게 답했어요. 미정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요. 그때 소라의 아버지 윤태성이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윤 씨, 참 보기 좋네요. 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윤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 남자들 저렇게 잘 길들여지기 쉽지 않은데 사위로 딱이네요.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지요. 길들여지다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었지요. 재훈도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요. 소라가 복이 많아요. 소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지요. 맞아요. 도윤 씨는 말 잘 듣고 저를 많이 맞춰줘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말 잘 듣는다는 표현. 그것은 파트너를 대하는 말이 아니었지요. 마치 아이를 대하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는 사람의 언어 같았어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입가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그 표정 속에는 수능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보였지요. 미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지요. 적어도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한쪽이 주도하고 한쪽이 따르는 구도였지요. 그리고 아들은 따르는 쪽에 서 있었어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는 원래 배려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윤태성은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 가볍게 웃었지요. 물론이죠. 당연히 서로 맞춰가야죠. 제 말은 도윤 씨가 그만큼 성숙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미정은 알았어요. 그가 자신의 표현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요. 길들여진다는 말이 그에게는 칭찬이었던 거지요. 소라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밝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다음 달에 예식장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지요. 하지만 미정은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소라는 정말 도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생각해 볼게요. 미정은 짧게 답했어요.
소라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미정은 전혀 따스함을 느낄 수 없었지요. 도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아, 너는 행복하니?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답했지요. 네. 엄마, 소라 씨랑 있으면 편해요. 편하다는 게 행복한 거니? 미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저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미정은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지요. 아들은 행복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소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도윤은 조금 급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지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뭘 말해도 아들은 듣지 않을 것 같았지요. 소라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윤태성은 재훈과 악수하며 말했지요. 좋은 인연 맺게 되어 기쁩니다. 재훈은 짧게 답했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투에는 유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윤태성은 알아채지 못한 듯 했지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미정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어요. 글쎄, 뭔가 불편해. 나도 그래. 길들여진다는 말은 좀 그랬어. 재훈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라 씨도 도윤이를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이가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재훈의 말이 맞았어요. 결혼은 당사자들의 선택이었지요. 부모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마음이 무겁기만 했지요. 집에 도착했어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지요.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어요. 소라가 도윤을 부르던 목소리, 윤태성이 웃으며 한 말, 그리고 도윤의 어색한 미소. 미정은 결심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요. 소라와 도윤의 관계를 자세히 관찰해야 했지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거였어요. 설령 아들이 듣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지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소라 씨 괜찮죠? 다음에 또 뵐게요. 미정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어요. 응, 수고했어. 몸조리 잘하고. 짧은 답장이었어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요.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지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봄날의 끝자락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정의 마음도 그렇게 무거워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지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미정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을 되짚었지요. 길들여진다는 말 잘 듣는다는 표현,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미소,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미정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지요. 아침이 되었어요. 미정은 재훈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오늘 도윤이한테 이야기해야겠어.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할 건데? 솔직하게 말할 거야. 내가 본 걸, 느낀 걸.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함께 있을게. 오전 10시 도윤이 집에 왔어요. 미정이 부른 거였지요. 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지요.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도 옆에 자리를 잡았지요.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지요. 그리고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어제 상견례에서 내가 느낀 게 있어.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소라 씨 가족분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소라 씨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니? 잘 길들여진다고 했잖아. 그건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그냥 농담이었을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그리고 소라 씨도 말 잘 듣는다고 했잖아. 너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야.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소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저는 소라 씨랑 있으면 편해요. 제가 맞춰주면 관계가 편안하게 유지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아,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엄마, 자신을 잃으면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인 거야. 너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의견을 숨기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재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우리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야.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지요.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해.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소라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 너희 관계가 정말 평등한지, 서로를 존중하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만약 내가 계속 자신을 숨기고 맞춰야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지요.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답게 살 수 있는 관계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라 씨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봐.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관계가 뭔지 말해봐. 그리고 소라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가 불행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미정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도윤의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집을 나간 후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재훈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한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소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요. 소라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했어요. 소라 씨가 자기는 그냥 편하게 대한 거였다고 했어요. 제가 싫어할 줄 몰랐대요. 미정은 조용히 들었어요. 소라가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금 천천히 가보기로 했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진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할 용기를 낸 거였지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잘했어, 도윤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거라. 서두를 필요 없어.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렴. 전화를 끊고 미정은 거실에 앉았어요. 재훈이 옆에 앉으며 물었지요. 어떻게 됐대? 천천히 가보기로 했대.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면서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미정도 따라 웃었지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지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 빛 속에서 미정은 희망을 보았지요.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집에 오지 않았지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미정은 불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재훈은 가끔 미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을 되짚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미정은 상견례 때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윤태성의 그 말, 소라의 태도, 그리고 도윤의 어색한 미소. 그것들은 분명 잘못된 신호였지요.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요. 아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요. 2주일째 되던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지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도윤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돼? 그래, 언제든지 와.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여윈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미정은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지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어요. 미정과 재훈도 말없이 기다렸지요.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엄마, 저 소라 씨랑 헤어졌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재훈도 눈을 크게 떴어요. 도윤아, 괜찮아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니? 도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상견례 이후 소라와 몇 번 만났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지요. 소라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견례 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요. 그래서? 소라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편하게 대한 거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했어요. 미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소라는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려웠고 항상 눈치를 봤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제가 좋아서 맞춰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맞춘 거였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정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지요. 재훈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지요. 그리고 용기를 냈다는 게 대견했어요. 한참 후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 자존감을 잃어가면서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으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지요.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지 한 사람만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돼. 그 말에 미정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지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표정이 밝아졌어요. 미정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윤이 집에 놀러 왔지요. 그는 미정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엄마, 요즘 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편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미정은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내 모습이야. 원래 너는 그런 아이였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엄마, 언젠가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렴. 내가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요. 도윤은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미정은 아들의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말했지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미정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도윤이 나간 후 미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재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없었지요. 아들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정은 생각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이 자신을 잃어가며 맞춰야 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밤이 되었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가슴이 편안했어요. 아들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미정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지요. 아들이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관계를 만들기를요. 그리고 미정은 알았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아들의 자존감을 지켜준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요. 봄날의 밤은 고요했어요. 미정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지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였어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이요.